언택트 시대의 기경제 채용 플랫폼 대장주 파이버 인터내셔널 알아보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기경제가 뜬다고 합니다. 한 회사에 머물 필요 있나요? 빅 이코노미 채용 시장 주도하는 매칭 플랫폼이 뜬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이하여 채용 시장에서 많은 패러다임이 전환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대규모로 정규직 채용하는 방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용 절감 때문에 그때 필요한 사람을 이제 뽑아 쓰는 방식을 하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빅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맥킨지에 따르면 2025년도에 기경제에 편입되는 미국의 노동 인구가 전체 노동 인구의 18.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겠다 이거죠. 기경제란 말을 좀 알아보면은 기이코노미란 기기란 말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섭외한 연주자라는 뜻인데 예전에 1920년도에는 미국 재즈 공연할 때 이 트럼펫 연주하는 사람이 그때 사실은 고정으로 이렇게 계약이 안 돼 있고 그때 필요하면 그 공연장에서 이렇게 즉석에서 매칭해주는 뭐 그런 방식을 했었거든요. 일당 받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연주자로서 봤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고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기이코노미란 서비스에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필요한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독립적으로 고용 계약을 맺는 경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버 드라이버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딜리버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여기에 맞는 그 매칭 플랫폼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경제의 성장성을 살펴보면 2018년도 이게 마스터카드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8년도에 벌써 204빌리언 달러 정도 됐는데 2023년 정도 되면은 이 결제하는 금액이 거의 455빌리언 달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고 한 17.4% 정도로 연봉률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이제 기경제 채용 플랫폼 대장주 파이버 인터내셔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글로벌 기경제의 채용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프리랜서하고 여기 이게 보면 이 사람들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사용하는 어떤 비즈니스 오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이게 온라인상에서 매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도 있고 디지털 마케팅도 있고 굉장히 전문화된 어떤 비즈니스 솔루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제 연결해주는 어떤 수수료 받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면서 이 회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미션이 재밌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서로 협업하는 방식, 같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 주도해 나가는 이제 회사로 성장하겠다 이런 거고 생긴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0년도에 생겼고 글로벌리 지금 뭐 뉴욕 뭐 그리고 뭐 런던, 베를린 뭐 이스라엘까지 퍼져 있고요. IPO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요맘때 임직원은 419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매출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7밀리언 달러, 1,000 몇백억 되는 거죠. 연봉이 42% 성장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일을 하는 방식을 이제 바꿀 거냐.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을 보면 어떤 한 회사에 종속돼서 장기 고용 계약을 맺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본인이 원했든 아니면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실에서 근무를 했으면 지금은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거죠. 디지털 노마드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어떤 한 지역에서 일을 했으면 지금 글로벌리 그리고 뭔가 원격으로 같이 일을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예전에 같았으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했으면 지금 굉장히 디지털로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월급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결과 프로젝트성 일을 지금 결과에 따라 돈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어떤 정형화된 어떤 직업이 있었으면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계속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고 안정성보다는 어떤 성취감을 표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노동의 어떤 그 개념이 바뀔 것이다. 미국에서 에스티메이트 하기로는 750빌리언 달러 정도가 이제 프리랜서들이 받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마켓 오퍼튜니티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잘 매칭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버 인터내셔널이 생겼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분야는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뭐 회계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리랜서 매칭이 예전에는 그 올드스쿨 방식,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한 거죠. 아주 마름마름.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의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페네트레이션이 칩수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수많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매칭 방식이 온라인으로 들어간다.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바이어하고 프리랜서 간에 잡음이 많았어요. 마찰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뭐 계약 조건이 예를 들면 뭐 이런 디자인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프리랜서가 이제 도면을 갖고 가면 마음에 안 든다 바꿔달라 또 해달라 바꿔달라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견적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원하는 그 서비스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생기고 그걸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퀄리티 어떤 그리고 이제 납기를 맞추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다 했던 거죠.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중개인이 없고 이 바이어하고 계속 싸우면서 돈을 주니 많이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이게 예전의 방식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생긴 회사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일종의 아마존 같은 개념이에요. 그 아마존에 상품을 구입하지만 이거는 온라인에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예요. 후기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방식인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뭔가 중간에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서로. 서비스 공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굉장히 글로벌하게 잘 돼 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투명하다.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속도가 빨리 낸다. 자기 원하는 데드라인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죠, 사실. 바이어 입장에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되게 심플해요. 과당 경쟁 같은 거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뭐 불필요하게 뭐 가격까지 흥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 해결해 준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플라이휠이라는 뭐 자기들이 만들어낸 모형인데 여기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주의 기회가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비즈니스가 성장하면 당연히 여기 남아있으려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더 좋은 퀄리티 좋은 서비스가 생길 것이고 그거를 이제 구매하는 바이어들은 여기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그게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선순환된다는 거죠. LTV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LTV는 이게 부동산의 그 론투 밸류가 아니라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뜻인데 한 명의 바이어, 유저가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얼마만큼을 돈을 지불했냐, 그래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냐 그런 개념이에요. 나가기 전까지. 있으면 계속 창출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여기 높을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한 가지 샘플을 가져왔는데 돈은 어떻게 버냐? 셀러,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자기 서비스를 올려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한 100불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걸 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 지불하냐면 이제 105불을 지불하는 거죠. 이 중개 플랫폼에다가. 그래가지고 일이 맞춰지면 이 플랫폼이 105불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한테 80을 주고 105하고 80의 이 차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중개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 한마디로 바이어한테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받고 셀러한테는 돈을 조금 주는 구조죠. 그래도 뭐 어쨌든 이 일을 역할만 잘해주면 사실 뭐 바이어하고 셀러 입장에서는 아웃소싱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은 중개 수수료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지금 많이 론칭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코어 비즈니스는 중개 수수료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가 있어가지고 요 한 사람 이름이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이 파이버라는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200개가 넘는 뭐 프로젝트를 오더를 주문을 다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셀러들하고 일을 했었고요. 그 10만 불 이상 US 달러 10만 불 이상을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재밌는 거 요거 때문에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그 쿼런틴 있을 때 자가격리 때 마드리드에서 했었는데 이때면 거의 뭐 일선 같았을 때 일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게임 디벨로퍼들, 러시아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게임 디벨로퍼들하고 일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일을 잘 마쳤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들어가서 한번 테스팅 해보시면 대략 감이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그 expanding take rate over time인데 take rate이 뭐냐면 이게 중개 수수료 마진이에요. 2017년도에는 24.5%. 아까 말씀드렸죠. 105불 받아가지고 80불 주니까 중간에 이게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이제 중개 수수료 마진인데 24.5%였는데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 바이어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2020년 1분기에 250만 명 정도로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플랫폼에서 뭔가 세일즈 영업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막 액티브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경우에 이제 아름아름,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거죠. 이 서비스를 썼더니 좋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자기 지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퍼진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바이어당 얼마만큼 썼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64불 2012년도였는데 지금 뭐 177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10년도에 가입한 사람부터 지금 현재 2019년까지 가입한 사람을 보면 재밌는 거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신규 가입자들이 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거의 42%예요.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죠. 이건 아무래도 언택트 시대 때문에 회사에서 본의 아니게 그만둔 사람이 자기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어쨌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이미 어떤 한 회사에서 풀타임을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이드 잡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있죠.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수요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매출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도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연도별로 봐도 한 4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역시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전히 적자입니다. 에비타만 적자인데 그래도 좋은 거는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어쨌든 간에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
현재는 이제 2019년도에는 작년 같은 경우 16.8%였는데 2020년도 1분기에 8.4%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뭐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주가가 굉장히 견조해질 수 있겠죠.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장기적인 로드맵을 보면 뭐 기술 개발을 하고 계속 바이어들을 인바이팅을 하고 리텐션하고 그 자기들이 제공할 수 있는 셀러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범위를 다양하게 하고 글로벌리 계속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제 시총이 지금 한 2.8 밀리언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나스닥이고요. 이게 S&P예요. 보세요. 장난 아니죠. 올해 벌써 뭐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이어투 대비 퍼포먼스가 거의 250% 성장했습니다. 중소형지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뭐 이 정도니까. 그래도 참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 갖고 있어요. 눈여겨볼 만한 기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완전 고용시장이 이런 식으로 채용 플랫폼으로 넘어가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채용 방식으로는 이제 하던 플레이어들이 지고 그쪽에 이제 마켓 점유율 얘네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물론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채용 플랫폼 경쟁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이 컨셉 자체를 사실 만들고 웹사이트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바이하고 셀러들을 퀄리티가 제일 좋은 사람들로 계속 리테인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글로벌 확장하려고 해도 각 지역마다 로컬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이제 경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적자인 기업인데 이게 어디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컨텐츠 준비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요즘에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사실 말씀드리는 게 사실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기업을 소개한다는 의미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중소형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높다. 그래서 투자하는데 상당히 마음고생을 하셔야 된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긱 이코노미 채용 플랫폼 성장성에 주목하자. 두 번째, 대장주 파이버 인터내셔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리스크 요인이 있으니 잘 분석하셔서 투자하시더라도 장기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